자, 이제 본격적인 직무 설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스타트는요, 배터리 직무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김형준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가 여러분들 오시는데 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부랴부랴 급하게 오늘 자리를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오셔서 이제 얻어가셔야 되는 중요한 자리잖아요.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이제 정보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의 지원을 왜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 직군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하는 배터리를 왜 지원을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좀 이렇게 행사 이런 데 와서 보면 초등학교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치고 나오는 게 좀 있고요. 중고등학교 분들이나 이제 대학생들 분들은 주로 이제 현장 중심이었던 그 경험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편하고 좀 졸린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배터리 설비 기술팀의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1년 입사를 했고요. 이제 한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배터리 설비 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좌우명이 주경야독인데요. 제 자신의 좌우명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배터리 쪽에 입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눠야 가져야 될 그런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유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배터리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과 중에 배터리 전공과가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지금 뭐 정유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전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솔루션이 다 나와 있는데 이 배터리 쪽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배터리 들어가는 셀이 있고요. 옆에 보시는 그걸 가지고 자동차 형태로 넣기 위한 모듈이 있습니다. 그 모듈을 가지고 자동차에 최종 탑재되는 형태로 팩을 만들고요. 보시는 이제 소울 EV 자동차인데 그 팩 형태로서 자동차 내부 바닥에 이제 장착이 되게 되고요. 과거의 내연기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의 내연기관은 엔진이 들어가고 클러치가 들어가고 변속기가 들어가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복잡한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전기 자동차가 되면요,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모터가 들어가고 바퀴는 원래 있죠. 근데 모터하고 요새 바퀴하고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부품이 없어요 이제. 과거에 엔진, 냉각수, 윤활유, 변속기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업체는 좀 긴장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다 같이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을 해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제 설비 기술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설비 기술팀의 직무는 배터리 제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을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없던 솔루션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새롭게 그 설비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로 좀 간략하게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로 보는 우리 공장의 모습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4, 그러니까 4개의 전혀 다른 공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소재 산업과 비슷한 전극, 그리고 반도체 라인과 굉장히 비슷한 조립, 그리고 물류 창고 운영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한 화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자 라인과 굉장히 닮은 팩 라인, 이렇게 총 4가지의 공장이 하나의 융합된 어떤 공장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겠죠. 쉽게 진입을 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제조 설비들이고요. 그 설비들이 현재 총 7개 배터리 라인을 저희가 각 고객사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구축 중이고, 각 라인별로 30여 가지의 다양한 생산 공정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중에 단 하나의 공정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다 쓰겠죠, 전기차가. 예. 그다음에 이제 2천여 개 또 이 많은 생산 설비들이 30여 개의 공정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이 지금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 팀의 위상인데요. 사실 이제 최초의 전기차를 만들었던 것도 SK 이노베이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나가는 전기차 트럭, 그 미쓰비시 후소 트럭도 저희가 만들었지만 저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현재는 서산의 그 생산 이동을 구축 중인데 이 구축되고 있는 그 크기가 그 축구장으로 치면 한 4배 정도보다 더 커요. 4개 정도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를 동시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설을 해도 고객이 요구하는 수량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길 기다리고 있고요. 또한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저희 그 커맨드 센터 스타크래프트에 제가 띄워놨는데 최근에 저희 팀의 그 공장의 그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공장으로 했는데 지금 그 생산기술 센터라고 이름을 바꿨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만 해도 이제 북경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의 설비가 들어가는 게 그 어떤 그런 기술이 들어간다고 하면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에 간 그 사유도 그 어떤 설비에 대해서 좀 이 제대로 우리가 좀 준비가 하고 있는데 좀 같이 협력을 할 수 없겠느냐, 설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북경을 이제 다녀오게 됐고요. 해당되는 내용이 가서 보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셀 사용해서 평가하지 않고요. 뭐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뭐 SDI도 있고 뭐 유럽 회사들도 있고 뭐 LG도 있고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저희 거 써서 평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아서. 품질만큼은 저도 만약에 나중에 전기차를 사면은 저는 SK 이노베이션에 탑재된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살 거예요. 왜냐면 가다가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각 해외로 지금 진출을 저희가 생산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지금 뻗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유럽 같은 경우에 벤츠 AMG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벤츠에 하고 AMG는 좀 다른 회사예요. 벤츠 밑에 AMG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무슨 회사를 하는 거냐면 전문적으로 소량으로 고객이 원하는 걸 커스터마이즈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동 유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부자들이 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취향의 자동차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주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벤츠 AMG 해서 2.9초로 전기 자동차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를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이제 품질이 안 나오면 뭐 중동 부자들이 돈 많은데 뭐 저가 뭐 배터리 쓰고 이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입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그 해외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지금 저희 굉장히 잘 성장해서 해외 설비 기술로서 팔려 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해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거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대략적으로 이제 총 4개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검토, 제작 검토, 운영 검토, 신기술 검토인데요. 당연히 공장 전체에 대한 어떤 레이아웃과 거기에 대해서 투자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작 검토, 실제 상세 설비에 대한 그 설계를 진행하고 또 제작도 하고 입고되면은 현장 설치하고, 그다음 운영 검토는 실제 설치된 그 설비 스스로도 이제 그 테스트를 하지만 상위의 운영 PC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웹 서버, 뭐 데이터 서버 같은 것들과 연동을 해서 연동 시운전을 해서 뭐 데이터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그 배터리가 그 없던 기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공법과 신소재,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스마트 공정, 최근에 저희가 슬로건을 걸고 있는 스마트 공정, 그다음에 알파고로 유명한 딥러닝 기술 같은 것들을 현장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관 검사 이런 것들도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머신 러닝 그 서버를 이제 그 머리죠, 두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로 사와서 실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현장에서 좀 더 스마트하게 공장을 설비들을 제대로 그 구축을 해서 배터리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현장 실제 모습인데요. 일단 요 그 협력 업체하고 유관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모두가 원하는 일단 설비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설계 검토 진행할 때도 기계 설비긴 하지만 제어라든지 IT 시스템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 다녀왔던 것처럼 기술적인 자문이 들어오거나 또는 기술 협력이 필요할 때 당연히 외부로도 미팅에 나갈 수 있고요. 또 저희 사면주의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면은
뭐 물건이 이제 그 좀 안 좋다 이랬을 때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로 또 가서 재현장 점검도 실시를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없던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생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사람들이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 저희 그 전문성, 전략적 사고, 몰입 열정, 창의 도전, 의사소통, 글로벌리티인데 쉽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설비 설계를 재밌게 일단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메소드 연구는 항상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제 그 주경 야독이 저의 이제 기본 모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선배들이라고 해서 100% 지금 솔루션이 갖춰 있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그 생산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기 화학 쪽에 관심이 있는 기계 전공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설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전공자가 실제로 많은 거는 팩트예요. 그렇지만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4차 혁명 시대에 지금 단순 기계만으로 설비 만들어내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하려면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전자 쪽에 뭐 그 전자 제품이니까 당연히 화학 제품이나 그런 쪽에 사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밖의 사람들도 굉장히 현장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자공학 출신이고요. 우리 직무의 매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의성,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기 주도형 문제 해결이에요. 그 타사 같은 경우는 각 하나의 어떤 설비를 맡더라도 제어 파트, 기계 파트, IT 파트 다 나눠서 시간이 지나도 자기만의 경력은 쌓이고 있는데 내용을 몰라요, 완전체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스펙수 추구 인재상이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주변의 그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리고 기술을 이제 얻어가면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 친환경. 저희 하는 업무가 친환경이 아니면 앞으로 좀 스스로 이제 의미를 찾는 데서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분명히 친환경 앞으로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같고, 또 저희 공장도 단순하게 예전 뭐 3차 혁명 시대처럼 단순하게 설비로 제품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로 사람이 없이 하나 그 100개의 제품 만들어도 단 하나의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내면서 알아서 스스로 잘 머신러닝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걸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2차 전지를 보다 잘 만들고 상용하는 데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자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무의 비전하고 향후 커리어거든요. 요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친환경의 전기차가 대세라는 점은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시죠. 일단은 폭스바겐 사태로 클린 디젤이라는 것은 허구임이 입증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위쪽 나라에서 뭐 수소 뭐 이렇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위험성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뭐 저 전기차가 대세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유럽은 좀 늦었어요. 전기차 준비하는 게. 왜냐하면 클린 디젤이라는 모토로 계속 나갔었다가 지금 급선회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아우디, 벤츠, BMW 회사들하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걸 도저히 못 따라잡겠다. 패러다임이 다른 전기 자동차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적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하고 중국이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가 2007년에도 갔다 왔고 9년에도 갔다 왔고 13년에도 갔다 왔지만 지금 전기차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이 전기차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대세에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1.5A 건전지 이런 거 각형 타입 아시죠? 딱딱한 거. 그거는 좀 무거워요. 크게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자동차에 넣으면 무거워서 퍼져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한 게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파우치형 배터리가 무게 대비 에너지 효율을 내기 굉장히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
우리 SK가 하고 있는 파워챔 배터리가 굉장히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장벽이 어려워요. 4개의 상이한 공장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한두 개 가지고의 어떤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는 배터리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없고 아무리 중국이라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10년 이상의 기술 차이가 나고 있어요. 또 신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들 인재 입사를 하셔도 절대 사양이 되지 않을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퇴직하실 때까지. 그래서 배터리 쪽에 굉장히 비전과 나중에 커리어를 만들어 가실 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터리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배터리 대리님이라고 별명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정보전자 소재 직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우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전자 소재 생산지원팀의 김영우라고 합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정보전자 소재는 뭐 여러분이 솔직히 잘 아시는 분야는 아닐 거예요. 많이 낯설 텐데요. 저희 공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흔히 접하는 IT 기계나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공장에서 생산 설비 기술, 설비 개선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12년 남들과 다르게 좀 경력직으로 입사를 했고요. 지금 약 6년 차인데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 지원에선 떨어졌지만 두 번째 지원을 해서 충분히 입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간단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공장에 대해서 숫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숫자 2는 LIBS FCCL,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뜻하는데요. 일단 LIBS는 리튬이온 배터리 세퍼레이터의 약자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중 분리막을 의미하고요. FCCL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 회로 소재에 들어가는 연성 동박 적층판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숫자 1은 저희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로 개발을 했는데요. 원래 그 일본의 전량 수입을 의존하던 분리막을 저희 SK 이노베이션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지금은 글로벌 넘버 2 플레이어로 세계적으로 기술력이나 생산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숫자 11은 LIBS 라인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2005년에 1호기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2017년 11호기까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발전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숫자 50은 FCCL의 월 생산량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0만 정도 생산을 했었는데 올 8월 구성원들의 노력과 기술이 이제 집약돼서 50만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 숫자는 향후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제가 실제로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공정 설계, 설비 업무, 생산 관리 업무 이렇게 쉽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정 설계는 안전 운전, 생산 효율, 제품 품질 향상 이런 걸 주 업무로 하고 설비 업무는 공정 개선 방안 도출, 관련 투자 사업, 설비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는 공정 모니터링, 트러블 슈팅, 현장 기술 지원, 생산 스케줄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무는 전부 다 공장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수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장에서는 11호기가 증설이 되고 있는데요. 이 증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순서는 기계 업체를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사양 검토를 하고요. 기계 사양을 확정하게 되면 제작 검수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업체에서 실시하는 시운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반입해서 현장에 설치를 한 다음 저희 스펙에 맞게 시운전을 통해서 상업 가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저희 엔지니어들의 주요된 역할은 기계 사양을 확정할 때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개조 개선 방향을 반영을 이 증설에 그러니까 새로운 설비에 반영을 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글로만 설명드려서 실제로 제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장에 있는 사진으로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물이나 이런 거를 채취해서 선제적으로 공정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장의 트러블, 생산 현장의 트러블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의를 생산 현장에서 바로바로 실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공장 증설이 많다 보니 저희가 해외 출장을 좀 종종 가게 되는데요. 일본이나 미국 등에 가서 업체 미팅 또 설비 검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저도 회사 입사하기 전에 해외 출장을 가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업무 외에 안전을 대비한 훈련, 그다음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희 공장의 인재상인데요. 사실은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그다음에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에게 필요한 역량이고요. 이거는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엔지니어들이 꼭 갖추어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외에 저희 공장만의 특징으로 아마 생소하시겠지만 저희 공장에는 압출, 그다음에 코팅, 놀트롤이라는 조금 생소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시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조금 더 업무를 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이해를 하는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사이트는 증평이라는 좀 시골입니다. 증평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혹시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맑은 공기와 한적한 곳에서 힐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싶다. 적극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비전, 향후 캐리어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소재인 만큼 발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대신 기존 석유화학에 비해서는 체계나 구조가 좀 잘 잡혀 있지는 않는데요. 그만큼 대신 기회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IT 기기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 IT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었는데 앞에서 2020년도에는 전기차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지금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현재 저희 이런 소재에 대한 엔지니어는 정말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만약에 전문가가 된다면 향후에 정말 가치를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사실은 준비하면서 저는 경력직으로 좀 입사를 하고 다른 분야에도 조금 있어 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들어오고 싶은 회사, 저희가 문화도 되게 좋고 아시다시피 연봉 이런 걸 떠나서 회사를 지원할 때 그 회사의 분위기, 문화 이런 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증평에 대한 소개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도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생산기술 직무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발표는 정지철 대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석유생산기술 1팀에 근무 중인 정지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학이나 화학공학 전공자분 손 드실 수 있나요?
네,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신데요. 아마 제가 발표드릴 이 생산기술이란 직무는 저희 아무래도 화학이나 화학공학 계열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962년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로 시작한 SK에너지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울산 CLX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울산 CLX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은 저희 생산기술 직무, 즉 생산기술 엔지니어가 대부분 제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 고향이 아까 사전에 어느 분께서 경기도 안양에 사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고향이 경기도 안양인데요. 처음에 입사를 하기 전에 제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제 근무지가 울산이다 보니까 나는 울산에서 좀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한 1, 2년 후에 좀 본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다들 제가 이제 울산 촌놈이 됐다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울산이라는 지역 자체 때문에 저희가 제약이 있는 것은 전혀 없고요. 아마 이제 여기 있는 계신 분들도 대부분 학교나 아니면 친구들이 대부분 이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거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해주신 것처럼 저도 한번 숫자로 울산 CLX의 규모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단 8이라는 숫자는 좀 여러분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8이라는 숫자는 저희 울산 CLX에 있는 3개의 OC, 에너지, 루브리컨츠, 종합화학이 가지고 있는 공장의 개수입니다. 에너지는 총 4개, 종합화학은 3개, 그리고 루브리컨츠는 1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공장에 이제 여러 가지 단위 공정들이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8개의 공장은 저희 그 울산 CX가 지금 250만 평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아마 여의도의 3배 정도에 되는 면적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 큰 규모에서 저희는 이제 하루에 84만 배럴의 정유를 정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84만 배럴이라는 것도 이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한국에 있는 모든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1.5리터 생수병을 2개를 들고 원유를 가득 채워도 모자랄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규모 250만 평의 규모와 1일 84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는 이 큰 공정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수는 고작 320명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금 생산기술 직무에 있는 엔지니어에 하나면 150명 남짓이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물론 한 명 한 명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회사 자체의 이제 공정 운전 시스템이나 기술력이 뛰어나서 적은 인원으로도 이 큰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개인의 이제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모여서 지금과 같은 이제 정유업계 1위에 잘 안 들리네요. 네, 국내 1위 생산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생산 기술 직무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산 기술 직무는 총 3개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정 설계, 생산 기술, 생산 관리 이렇게 3개로 나뉩니다. 여기 옆에 제가 그냥 이 각각의 그 업무에 대한 뭐 이미지, 제가 그냥 떠오른 이미지를 저희 옆에다 썼고요. 뭐 디자인, 오퍼레이션, 플래닝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정 설계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설계는 이제 크게는 신규 프로젝트에서부터 작게는 현재 운영 중인 공정의 모든 변경 관련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꼼꼼한 일 처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더 그 어떻게 보면 이 공정 설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프로트나 하이시스 같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잘 돌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공정 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적합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지금 현재 잘 모르더라도 회사에서 충분히 그런 교육 과정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와서 배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정의 모든 분야,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정 모니터링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트러블 슈팅을 통한 이제 공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문제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품 수율 향상을 위해서 공정 개선 방안 도출과 투자 사업 진행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공정의 주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을 내 그냥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다 해서 주인 의식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인데요. 생산 관리는 그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요. 제품 생산 스케줄링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실적 관리, 그리고 혹시나 제품 생산할 때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계획과 다르게 제품이 생산될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든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산 기술 업무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또 들으면 좀 뭔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 업무인 이제 생산 기술, 좀 죄송하지만 생산 기술 업무에 한해서 제 하루의 일과를 사진으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날은 제가 절대 뭐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2017년 9월 4일 진짜 제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한번 그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한번 배열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먼저 출근을 하면 바로 DCS 룸을 갑니다. DCS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공정을 이제 운전하는 이제 조종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은 좀 저희랑 다르게 이제 생산 기술이 아닌 이제 생산 팀에 계시는 오퍼레이터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공정을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나 이제 이슈 사항이 있으면 뭐 팀장님이나 아니면 좀 사안이 좀 중대하다 하면 이제 공장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사무실 자리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이제 제품 스펙 변경 논의를 하는데요. 이제 생산관리팀하고 이제 전화로 이런 스펙에 문제가 있으니 이런 공정 운전 변수를 좀 조절해 주세요라고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한 다음 이제 필요시에는 이제 생산 이제 운전 변수 조절 가이드를 이제 저희가 작성해서 생산팀에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저희 이때가 에너지관리공단과 이제 미팅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SK 구성원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도 많지만 간혹 이렇게 외부 업체라든지 공단, 그리고 해외 이제 라이센서와 이제 실제로 영어로 미팅을 하는 시간도 많고요.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고 좀 나른해진다 싶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현장을 한 번씩 둘러보는데요.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 거잖아요, 공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숙명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더라도 현장은 한 번씩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생산 기술의 또 하나의 이제 업무인 이제 보고서 작성도 은근히 많은 편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보고서는 이제 시험 운전 뭐 계획서, 결과서, 아니면 트러블 슈팅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 좀 약간 기술적인 이제 검토를 거친 후에 이제 결과물을 좀 보고서로 작성해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업무만 보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우연히 9월 4일이 월요일이었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이제 월요일마다 그 울산 CLX 이제에서 유일하게 엔지니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축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축구 동호회 활동하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거 축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호회더라도 이런 걸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이제 선후배 간에 이제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지금 고민하시는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직무가 과연 나중에 미래에 비전은 있을까? 혹시나 문제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5년 전에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항상 뉴스에 나오면 이제 언젠간 고갈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고갈되면 이제 이 사업은 그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5년 전에 불과 지금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뭐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진 않겠지만 뭐 모든 것에는 이제 무한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패러다임은 언젠가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세대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도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생산 기술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석유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배터리나 다른 이제 에너지원들의 대부분의 이제 원리나 이론 같은 것들이 다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분명 이제 그 지금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에너지원이 생기더라도 이제 저희만큼 그 직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직무는 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냥 저희가 거저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고 본인 스스로 개인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개인 능력이 아주 크거든요. 근데 저희 생산 기술 직무뿐만 아니라 이제 SK 이노베이션 모든 계열의 이제 팀들은 그리고 SK 전반적으로 개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저희 석유화학 계통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저희 체계적인 엔지니어 교육 육성 방안이 잘 수립되어 있고 또한 이제 저희한테 이제 뭐 해외 세미나를 간다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저희보다 더 앞선 기술력이 있는 곳에 가서 발표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역량 향상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생산 기술 직무로 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또 저희는 이제 과연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역량, 인재상 두 개로 나눴는데요. 저희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뭐 화학공학 계열만 뽑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 업무의 대부분이 이제 화학공학 계열의 지식을 그 기초로 해서 다루기 때문에 이 화학 이런 전공 지식을 가지신 분들을 대체적으로 뽑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라인 센서나 벤더와 이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가 많고 대부분 지금 전공 서적도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 기술에 대한 이제 디스크립션 묘사라는 대부분의 설명 자료가 다 영어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상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공장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무가 이제 안전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치의 실수라도 하면 이제 큰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이제 꼼꼼한 일 처리 정신이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선배의 노하우나 이제 이런 지식들을 이제 저희가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신 분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마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CLX가 공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삭막할 거다라고 이미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촬영차 직접 갔을 때 느낀 건 밤이 되면 공장에 불이 막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굉장히 넓거든요. 야경이 정말 예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울산의 또 모 인기 걸그룹의 가족분께서도 또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계 기술 직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신상문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기계기술 직무 설명하게 된 신상문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 와 계신 많은 분들이 뭐 조금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 화학 석유 공단이다 보니까 공정이고 회사다 보니까 이제 기계기술이라는 직무가 어떤 직무인가를 이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공정에 보시면 이제 주로 그 겉에서 보이진 않지만 내부에 이제 유체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 유체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 회전 기계들, 그러니까 압축기 그리고 그 펌프와 같은 이런 유체 기계들을 담당하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11년도 입사해서요, 지금 SK에너지 기계기술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로케이션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팀에서 제가 벌써 허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하는 직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석유화학 공장에 있는 유체 기계들을 이제 매니지하는 업무를 일단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자신 있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그 유체 기계들이 좀 더 효율을 좋게 해서 이제 동력비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동력비를 절감하는 그런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제가 좀 자신 있어 하는 업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SK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석유화학 공정은 24시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트러블 프리 플랜트를 만드는 게 제 소박한 꿈입니다. 네, 기계기술 직무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심장 헬스케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유체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부여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전 기계들, 유체 기계들을 공정의 심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365일 문제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얘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플래닝을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직무를 헬스케어라는 직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숫자로 저희 팀 업무 그리고 성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34,000대가 저희, 이건 울산 CLX 기준이고요. 울산의 이제 컴플렉스라고 저희가 부르는 울산 CLX 기준으로 34,000대의 회전 기계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들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분들 수는 15명이고요. 그러니까 대략 때려보면 한 인당 2,000대 정도인데요. 네, 그 정도를 네, 2,000대가 이제 항상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당 많은 대수의 회전 기계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 2016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 주요 회전 기계 트러블 수는 이제 0을 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율을 높여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한 것도 30억 수준이나 이제 달성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다 이제 구성원들의 그 높은 역량, 발전 가능성, 무한대인 발전 가능성에 비춰서 이루어졌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업무하는 현장을 좀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맨 처음에 있는 사진의 제일 왼쪽이 사실 전데요.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희 이제 겨울에 조금 이제 따뜻하게 입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 그 회전 기계가 돌고 있는 설비가 이제 계속 돌고 있는 설비이기 때문에 진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낮아야지 안정적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진동을 낮추는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필드 밸런싱 했던 그 사례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역은 또 이제 굉장히 안전장구가 이렇게 빡시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구를 풀 착용한 제 후배 사진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생긴 시스템이나 이런 설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다양한 컴퓨터 툴을 또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트러블 슈팅하는 그 토론하는 과정들을 이제 또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술 지원 나갈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나 업무에 따라서 이제 저희 회사가 워낙 이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따라서 이제 해외 기술 지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설비 메이커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외부 해외에 있는 저희 JV를 하고 있는 저희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석유화학 플랜트 쪽으로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직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했던 이제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했던 이런 성과들을 학회를 통해서 저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닮고 싶은 후배 중에 하나 사진을 일단 넣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뭐 항상 이제 일만 할 수는 없죠. 뭐 모든 팀도 각 부서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라이프 앤 워크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팀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런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좀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말씀 많이 드렸던 그 기계 설비, 석유화학 플랜트에 돌고 있는 에너지 부여하는 그 기계 설비들의 릴라이비티를 확보하는 것들이 좀 메인 업무로 하나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설비들이 혹시라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하는 트러블 슈팅들 업무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설비들이 문제가 애초에 안 생기도록 정비 전략을 이제 어떻게 수립할 건가 이런 것들 이제 플래닝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설비 효율 개선 업무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이제 이 기계의 효율을 개선하면, 이피션시를 개선하면 훨씬 적은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아웃풋을 또 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설계 개선 업무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계속 발전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기술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주는 그런 효율 개선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행 업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플랜트들이 이제 세우게 되거나, 혹은 이제 기존의 올드한 플랜트들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이 있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때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회전 기계들에 대한 사양을 선정하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설계를 검토 혹은 이제 검수까지 하는 이런 업무들을 기계기술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진행했었던 프로젝트 진행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사실 거의 이런 플로우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 사업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이 사업이 얼마나 우리 회사의 밸류를 창출할 것인가를 먼저 이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타당하다라고 하면 이제 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 계획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승인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관 부서들이 모두 모여서, 그리고 메이커 포함해서 매니팩처러 포함해서 모든 연관 부서들이 모여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여기에는 어떤 설비가 들어올 것입니다라는 이제 그 스타트 미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통 킥온 미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벤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작사에서는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납품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제 벤더 설계 성과품들을 계속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고, 그것들을 저희는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그 전공 지식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잘 반영돼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설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들이 승인이 되고 제작이 다 완료되게 되면 이제 현장 설치가 이제 결국 되겠죠. 근데 현장 설치 전에 이 설비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검수하는 단계가 꼭 있고, 이 검수 과정에서도 해외 출장들을 많이 가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또 회전 기계들은 이제 메이커들이, 외국 메이커들도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이런 쪽으로 지역으로 출장을 자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설치 후 설비의 이제 시운전들 잘 돌아가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설비가 향후 이제 또 몇십 년간 계속 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운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가이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최종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전공은 이제 저희 팀 이름을 딱 보면 뭐 왠지 기계공학만 이렇게 일단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기계공학이 많긴 많습니다.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많긴 많고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 전공자들 외에도 이제 재료나 금속공학 쪽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께서 이제 같이 지금 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시고요. 저희 거의 뭐 똑같이 업무 같이 동등하게 혹은 더 뛰어나게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사실 어느 부서에서나 요구되는 그런 인재상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딱 잡았을 때 사실 공정 내에 있는 그 이미 기존에 돌고 있는 그 설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딱 그냥 한순간에 내가 이거다 해서 이렇게 바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면 좋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적으로도 타임라인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때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물고 있을 수 있는 끈기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전 기계가 하나 들어온다고 저희가 만약에 공장에 설치된다고 하면 그 기계는 기계공학 전공에 해당되는 기계 설비에 대한 어떤 설계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설비가 제대로 돌게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들, 각종 압력, 온도, 뭐 진동 센서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회전 기계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또 에너지를 주는 구동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모터거든요. 모터 쪽은 또 이제 전기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기능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그 다양한 부서들과 연관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부서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저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인재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2011년도에 입사해서 7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일하면서 느꼈던 저희 직무의 매력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액티브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전공을 하면서 배웠던 이제 뭐 진동 이론들이나 혹은 연료체 혹은 열공학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을 실제로 현장 문제에 적용해 가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 돌고 있는 그 실물을 기계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 나갈 일도 많고요. 그 제가 느끼기에 이제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액티브해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설비 효율 아이디어를 이런 것들을 내서 실제로 이제 밸류를 창출해서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직무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소 압축기, 뭐 설계 효율 개선 같은 것들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생산팀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럼 매달 이번 달은 한 5천만 원 동력비 절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대리. 뭐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모티베이션도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뭐 한 달에 5천, 1년에 6억 해갖고 뭐 저한테 이렇게 꽂히는 돈은 아니지만, 네. 회사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또 점점 성장해가는 나를 보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네, 향후 비전 뭐 커리어 측면으로서 일단 이제 제가 처음 입사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아예 모르고 이제 저도 구직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석유화학 플랜트 쪽은 사실 화공이 메이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의아하면서 이제 좀 접근을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어떤 이런 그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굉장히 기계공학 전공자지만 이 공정 가동의 핵심 역할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에 지금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모든 회사들이 지금 이런 저유가 시절에서 코스트를 낮추는 걸 굉장히 지금 중요한 과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코스트를 낮추는 과제의 가장 메인은 다운타임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운타임 줄이는, 그러니까 설비의 신뢰도를 높여서 다운타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로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심에 있는 기계기술 직무가 계속 비전이 있다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34,000대의 회전기계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일단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외국 나가셔서 이제 메이저 오일 회사나 이런 데를 보시면 회전기계들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회전기계 전문가로서 이제 본인이 커리어를 쌓아가시려고 할 때 저희 팀, 그러니까 울산 CLX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팀보다 더 좋은 그런 환경은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기계기술 직무 소개를 마치겠고요. 네, 여러 능력 있는 인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정의 심장 헬스케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전기기술 직무의 설명만이 남았는데요. 박혜준 대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 직군에 대해서 설명하기 나온 전기기술팀의 박혜준입니다. 우선 앞에서 이제 기계기술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전기기술팀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기계 직군과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기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 설비에 집중을 하고 저희 전기기술팀 같은 경우는 전기 설비에 좀 더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11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이제 어느덧 7년째 SK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주로 이제 하는 일이 여기 뭐 전력계통 시뮬레이션, 뭐 설비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외에도 전기 설비에 관련된 일이라면 거의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전기기술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에너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이제 기계기술팀 같은 경우는 뭐 심장 헬스케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심장이라고 하면 이제 펌프, 압축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펌프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에너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전기기술팀이 그 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의 에너지다라고 요약을 했고요. 업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년 365일 이제 24시간
단 1초라도 전기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저희 팀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저희 전기기술 팀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61,392입니다.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울산 컴플렉스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전기 관련 설비의 수량을 의미합니다. 아까 기계기술 팀 3만 개보다는 좀 많죠. 6만 개. 네. 아, 친합니다. 뭐 6만 개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루에 10개 정도의 설비를 점검한다고 봤을 때 한 20년 정도는 꼬박 점검해야지 다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수량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숫자는 무슨 IP 숫자 같죠. 154.229.660. 이거는 어떤 설비 숫자를 의미하냐면 앞에 이제 6만 개의 숫자가 6만 개의 설비가 사용하고 있는 전압의 크기를 말한 겁니다. 154는 이제 15만 4천 볼트, 그다음에 이제 22,900 볼트, 6,600 볼트, 480 볼트,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220 볼트까지 이제 거의 국내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전압은 다 다루고 있고요. 뭐 그래도 전기를 공부하셨고 전기를 한다고 하면 뭐 적어도 10만 볼트 이상 정도는 만져줘야지. 그래도 전기를 좀 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으로는 37.5. 뭐 사람 체온 같죠. 좀 친근한 숫자지 않습니까? 요 숫자는 저희 팀 구성원의 이제 평균 연령입니다.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37.5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큰 숫자인가요? 이 나이가? 저희 울산에서는 상당히 젊은 층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숫자를 좀 더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1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다른 팀이 얘기한 뭐 최초, 최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7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이제 술자리 외에 이제 다른 액티비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감상이라든가 이제 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뭐 스크린 야구,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보드도 타러 가고 있고요. 이제 제가 사실 지금 보드 동호회에 들 만큼 보드를 좋아하는데요. 처음에 보드를 탄 게 여기 이제 회사에 와서 그 처음 보드 탄 게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이런 좋아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강원도 한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자랑을 좀 하나 했으면 하는데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 팀 선배입니다. 이제 밑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파워 시스템 프로텍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해외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던 사례인데요. 보통 이런 해외 세미나 가면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 사람들이 주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국내 한국인이 이렇게 나가서 발표를 한 건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실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글자 잘 안 보이죠. 여기 지금 특허 건인데요. 저 옆에 선배님이랑 그리고 제 이름도 있습니다. 두 명이서 같이 이제 그 특허를 출연하는 건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하던 일을 좀 잘 정리하고 갖고 와서 이제 특허를 출연했던 거고요. 다만 애석한 점은 이제 지분이 선배가 6이고 제가 4로 했다는 게 좀 애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내년에 입사를 한다면 또 저랑 같이 이렇게 특허도 같이 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공평하게 7대3 괜찮죠? 네, 다음으로는 저희 팀 이제 업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업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설계에 해당하는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장 업무에 해당하는 메인터넌스 지원 업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을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신설하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변압기도 이제 새로 증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압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 필요한 용량이 있고 그에 맞는 변압기 용량을 선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의 부하보다 더 작은 용량으로 변압기를 선정을 했다.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변압기 용량을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사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장 적정한 용량이 얼마이고 적정한 사용이 얼마인지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게 뭐 엔지니어링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메인터넌스 지원 업무란
이런 전기 설비를 설치를 하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진단도 하고 뭐 각종 테스트도 해서 그런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 두 가지 다 하고 있죠. 이제 실제 예로 들어서 이제 업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어찌 보면 엔지니어링 업무에 좀 더 가까운 케이스인데요. 제가 2년 전에 실제로 이제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울산 CLX 이제 공장이 확장하면서 이제 그에 따라서 변압기를 새로 추가 신설한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수행하는 업무가 이제 그냥 적정한 용량이 얼마인지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 거죠. 이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이게 용량이 산정되고 세부적인 사양이 선정이 되면 저희 회사가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변압기를 만드는 제작사에 구매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오타네요. 사용서가 아니고 사양서입니다. 이제 이런 사양으로 변압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작사에서는 다시 그걸 토대로 제작 도면을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도면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 도면을 보고 이제 제가 이때까지 배운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제 수정 사항들은 수정하고 뭐 이상 없으면 이상 없습니다 보내면 제작사에서 이제 그 도면을 토대로 이제 변압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뭐 실제로는 중간중간에 계속 메일을 주고받죠. 계속 세부 사항들이 바뀔 거니까. 그래서 변압기를 만들면 바로 이제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만들고 나서 얘를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제작사에 가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 변압기 이제 제작회사에 가서 제가 검수하던 사진인데요. 책에서만 보던 변압기를 실제 안에까지 본 거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현장에 들어와서 설치하고 이제 시운전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그 업무를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사진이 앞에 이제 첫 번째 사진의 변압기를 실제로 설치해서 이제 운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사실 오른쪽 사진은 제가 사실 저번 주에 찍었는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저번 주에 찍으러 갔는데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저희 SK이노베이션의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직접 설계하고 검토한 업무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엔지니어로서는 가장 큰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우리 팀에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을까라는 생각 관점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기계기술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이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고. 아무래도 이제 전공 지식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업무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탄탄한 전공 지식을 갖춘 지원자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빨리 좀 스킬업하고 이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간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항상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걸 썼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울산 콤플렉스에는 6만 개 이상의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설비가 많다는 거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는 걸 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비 효율 개선을 통한 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아니면 이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직무의 매력은 무엇인가? 요 슬라이드로 이제 그 발표를 마치고 싶은데요. 좀 고민해봤을 때 직무의 매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하면 성장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님 세대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저랑 세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렇죠? 21살은 제외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아버님 세대에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이제 기술은 배워야 된다. 뭐 이런 말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저희 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기기술팀, 그래서 기술력 하나로 먹고 사는 팀이고요.
다양한 설비가 있고 또 이제 워낙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험, 그 노하우라든가 트러블슈팅 경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 회사만의 특성을 갖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회사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항상 추구합니다. 새로운 개선 방향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기 분야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충분히 흥미를 가질 만한 그런 과제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외적으로 알아주는 전기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제 저렇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이상으로 저희 전기 직무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뭐 짧지 않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